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배우는 건 역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자, y는 fx가 있고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1대1 대응이라는 건 실수 영역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건 이제 증가 아니면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우리가 미분을 도함수를 dx분의 dy라고 하고 얘가 f'x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에 대한 미분을 좀 해보고 싶어. 역함수를 알아내고 그 역함수도 미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함수의 변형을 시키는 게 있고 함수의 변형을 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함수의 변형을 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역함수를 fx를 뭐 gx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x는 그냥 바꾸지 않고 쓰면 x는 f 역함수 y 이렇게 되겠지, 그지? f 역함수 y 또는 g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실은 역함수는 바꾸지 않으면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y에 대한 x의 변화량을 보겠다. 그래서 y에 대한 x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잠깐만, y에 대한 x의 변화량을 보는 거니까 y로 미분하는 거죠. y로 미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y로 미분을 하게 돼서 이 식은 이제 g 프라임 y는 바로 이렇게 써도 되나? dy분의 dx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식은 이렇게 많이 써요. 식은 이렇게 많이 써서 따라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 dy분의 dx는 실제로 이 함수의 역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써요. dx분의 dy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식은 사실 개념적으로는 이게 설명하기에는 사실 되게 좋은 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라고 하면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죠. 자, 아예 역함수를 이렇게 gx라고 놓고 gx라고 놓으면 y는 fx 역함수를 gx라고 놓으면 우리는 f gx를 대입하면 x가 된다는 성질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이 돼요. 맞나요? 맞나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역함수의 문법은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x의 분의 1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함수 gx의 도함수는 g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f'의 fx의 도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나는 도함수의 역함수의 그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면 그건 f'x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형태로 나는 구해낼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역함수는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좀 할까요?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면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어떤 함수가 이제 이렇게 y가 fx가 있으면 이거 다시 이따가 다시 한번 그릴 거예요. y는 x가 이렇게 있고 그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칭. 근데 선생님이 이제 계속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x에 대해서 y가 이렇게 함수를 보고 있으면 이 함수를 그냥 y에 대한 x로 보면 함수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함수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나타나지 않죠. 그럴 때 나타나는 함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x는 g y인 함수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함수를 변형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x랑 y랑 바꾸는 이유는 x랑 y랑 바꿔서 이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즉 대칭 이동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린 같은 어떤 x에 대해서 fx도 보고 gx도 역함수도 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정의역 값에 대해서 fx는 어떻게 움직이고 gx는 어떻게 움직여? 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변형을 안 시키면 x는 여기 값을 쓰고 거기에 대응하는 y는 여기 값을 쓰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우니까 하나의 함수로 아니면 또 다른 함수 hx라는 함수랑 같이 다루고 싶어. 그럼 둘 다 정의역에 대해서 정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랑 y에 이제 자리를 바꿔서 정의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함수로 바뀐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지금 x가 쓰여 있지만 입장을 누구를 보느냐? 기준 입장이 누구냐? 누구 입장이냐? 누구 입장이냐? 라는 질문에서 만약에 내가 fx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 x는 x가 아니라 fx의 y 값이 되는 거죠. 얘가 y로 보여야 돼요. f의 y.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대입하는 이 x가 우리가 얘기하는 x가 아니라 f 입장에서는 누구야? y 값인 거예요. 얘가 y 값인 거예요. 왜냐면 gx가 아까 여기도 y라고 썼죠. 그래서 이게 굳이 다시 쓰면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함수의 미분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 그러니까 gx의 도함수는 fx 도함수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대입하는 정의역의 값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해요. 요거랑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어떤 값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왔다는 건 요거에 대응하는 값은 b, a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 자체는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걸로 풀릴 거예요.
이 문제로 푸는 거 많진 않아. 이 문제도 사실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 봅시다. 어떻게 나야 되지? GA 헷갈리면 안 되는데. A, B가 되나요? X, B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A를 집어넣어서 함수가 A, B라는 덤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GB는 A입니다. 이런 식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역함수니까. 그죠? 정신 차리십시오. 잠깐만 정신 차려. 그죠?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는 건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X랑 요 X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 때는 이 시까지 그냥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시까지 쓰는 것도. 그렇죠. 요 X랑 요 X는 반드시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G, fx는 x라고 쓸 수도 있죠. 여기서도 미분하면 역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역함수와 함수의 관계가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여기다 쓰면 결국 G, B는 A가 돼서 이 함수를 모른다면 이 함수로 돌아가서 fx로 돌아가서 fx가 b가 되는 누구를 찾아야 돼? a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도함수에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면 f 프라임 x는 y 이렇게 구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함수는 이 정의역을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잠깐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f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 그럼 g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겠죠. 그럼 g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럼 몰라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B가 나오게 하는 A를 찾아야지만 그 A에 대한 이 미분 계수가 바로 그 역수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F 프라임 A가 되고 요 A에 대한 계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 함수는 몇 개 나올까? 1대1 대응이니까 반드시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함수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 이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면 이런 예시도 볼 수 있어요. x일 때 이 역함수를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세요. f 프라임 f 인버스 x라고 하든지 아니면 gx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g 프라임 3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구해보세요. 지워도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x분의 1
첫 번째 방식으로 선생님이 이 방식을 잘 안 써가지고 x로 한번 미분해 볼까요? x로 미분하면 dx분의 dy는 3x제곱 2x 더하기 1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어렵죠? 좀 말이 어려운데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럼 자, 요렇게 썼다는 건 우리가 지금 fx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이 이거 g에서 3이 나왔을 때 요거 값이니까 요걸 a라고 합시다. 요거 a라고 하는 거죠. g3이 a라고 써도 되죠? a 없죠? a라고 합시다. 그럼 fa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입장에서는 볼 때 나는 지금 y에 관한 입장을 보는 거예요. fx 입장에서 얘는 x가 아니라 y인 거죠. fx 입장에서는 이 역함수의 여기 x는 y라고 보인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이 들어갔다는 건 x가 3인 게 아니라 fx 입장에서는 y가 3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y가 3일 때의 값으로 나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좀 헷갈리죠? 자, 여기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y가 3이 나오려면 1이 x가 얼마예요? 1. 1이죠. 그래서 여기가 x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x가 1을 대입하면 덕분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지? 이거 이제 잠깐 넘어갑시다. 자꾸 어려운 거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G'X는 F'X의 F' GX분의 1이죠. 맞아요? 요 식을 만족하세요. 그러면 G' 따라서 이게 이제 2번 G'X는 G'3은 F' G3의 1이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 이게 역함수를 구하기 쉬워, 어려워. 이 역함수 구하려면 모의 세제곱 더하기 상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이걸 넘기고 세제곱근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거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역함수 못 구해요. 구하지 마요. 역함수 구하는 거 쉽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역함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그냥 딱 때려 넣어도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fx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G3이 나온다는 건 결국 G3을 A라고 하면 모르니까 우린 GX에 대해서 모르니까 A라고 하면 이제 알려준 건 fx니까 요게 fx예요. 미안해요. 이걸 안 알려줘서 여러분 힘들었을 것 같아요. fx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3이 되는 a 값을 찾으면 되죠. 그럼 딱 때려 보니까 여기 111이면 돼요. 그래서 x는 1이에요. a는 1.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없다고요. 왜? 1대1 대응이니까. 알았어요?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맞는 답인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G3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F' 뭐를 구하면 돼? F' 1에서 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F'이다 아까 얼마였어? 틱틱틱 집어넣으니까
6 나왔죠? 그래서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gx가 역함수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 x와 y의 관계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거예요. 얘를 y 이렇게 쓰든지 i처럼 또 y 이렇게 쓰고 하든지 아니면 얘를 x라고 놓고 이렇게 해서 요 함수를 완전하게 써놓고 시작하든지. 처음에 문제들은 어렵지 않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다시 그냥 여기 잠깐 지울게요. 이만큼만.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역함수에 대한 이해를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기가 A, B라는 점이면 y는 fx고 이 점은 y는 b, a가 될 거예요. 그죠? f'a를 구한다는 건 결국은 a를 기준으로 이런 그림이 좋을진 모르겠지만 요렇게 여기가 델타 x, 여기가 델타 y.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요거의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f'a를 구한다는 건 물론 이제 양쪽으로 다 해야 되지만 y를 구한다는 거죠. 이게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여기서 봐도 되지만 굳이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보자면 여기서 여기 델타 x 여기 델타 y에 대한 거와 이게 이제 여기와 대응하는 관계의 점에 대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여기가 델타 x 여기가 델타 y인데 여기는 델타 x 프라임이라고 놓고 여기는 델타 y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g 프라임 b는 리미트 델타 x 프라임이 0으로 갈 때 프라임이 되는 건데 결국 델타 x는 누구랑 같아? 이 델타 x는 델타 y 프라임이랑 같죠? 델타 y 프라임이랑 같죠? 이거 밑에다가 쓸 걸 그랬나요? 따라서 이건 결국은 뭐랑 같냐면 리미트 델타 x 프라임이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델타 x 프라임은 델타 y랑 같으니까 여기다 씁시다. x랑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결국 가서 보니까 예쁘세. 똑같은 색인데? 이게 이제 기울기 m이 나오는 거죠. 이게 f 프라임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g 프라임 b는 여기다 쓰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거의 무슨 수야? 역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상으로 FA가 B일 때 G 프라임 B는 F 프라임 A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울기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 쓰세요. 많은 역함수 문제들이 있지만 fx가 주어지고 fx가 이 방정식 아까 그건 안 했다. 요거 x제곱 들어가 있어서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미분하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계속 증가해요. 알았죠? 보통 이제 x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저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았죠? 어쨌든 간에 자, 방정식 fx가 t를 만족하는 x를 gt라 하자. 누가 함수야 갑자기? 함수 x가 함수죠? 그쵸? 이거 역함수 문제. 어떤 값, t가 나오게 하는 x 값을 함수로 뒀으니까 y가 나오게 하는 x 값을 함수로 뒀기 때문에 이거 역함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교점의 개수를 이렇게 하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뭐가 되는 x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x값을 t의 함수로 두고 있기 때문에 y에 대한 t의 함수, y에 대한 x, y에 의한 y가 결정되면 이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y는 gx 이런 형태로 나오가 이거예요. y가 나오게 하는 gx, y가 나오게 하는 gx, fgt는 t 이렇게 fgt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역함수 문제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은 역함수 문제. 자, 그래서 뭐 문제는 여러 가지 풀 수 있어요. 이런 방식도 괜찮긴 하죠. 어떤 걸까? x분의 y. 예를 들어서 역함수 문제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 문제 dy분의 dx가 아니라 dx분의 dy인데 맞네. dx분의 dy, dy분의 dx가 그거잖아요. 이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y는 루트 6제곱 3x 플러스 1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럽시다.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그냥 첫 번째는 dx분의 dy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맞죠? 따라서 dx분의 dy는 어떻게 돼요? 6분의 1 내려오고 3x 더하기 1분의 여기서 1 빼면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뭐 잘못했나? 아 곱하기 3 땡큐 해야지. 그래서 굳이 쓰자면 2 루트 6제곱근 3x 플러스 1에 5제곱분의 1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양변에 6제곱을 하면 y 6제곱은 3x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y로 미분해요. 여기 y로 미분하니까 6y 5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3 미분하면 dy분의 dx 이렇게 나와요. 저 x랑 어떻게 바꾸요? dy분의 y로 미분하는 거야. x를. x를 y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y가 변수인 거야. y가 변수인 거야. 이게 이제 얘를 변수로 보고 미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긴 y로 미분하니까 그냥 6 y 5제곱하고 더 이상 안 나와. 근데 얘는 y로 미분하려고 했더니 y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dx분의 d 3x dy분의 dx 이렇게 해서 dy분의 dx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따라서 dy분의 dx는 2y 5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dx분의 dy는 따라오고 있어요? dy분의 dx분의 1이죠? 이건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한 건데 이거 잘 안 써요. 해보세요 그냥. 선생님도 문제가 나왔길래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잘 쓰면 뭐 좋기는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아까 얼마였어? 2y 5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2배 루트 6제곱분의 3x 플러스 1에 5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선생님 저는 그냥 할래요. 이런 마음이 막 들죠. 이런 건 언제 좋을까? 이런 거는 음함수의 미분법처럼 해도 되고요. 음함수의 미분법처럼 해도 되고요. 사실은 이제 역함수를 구하다 보니까 y는 차수가 막 있는데 x는 하나밖에 없어 달라. x는 이런 함수가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함수는 x랑 y랑 자리가 안 바뀐 상황에서 미분을 하는 그런 형태로 미분을 하는 거고요. 아까 얘는 x랑 y랑 자리를 바꾼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리를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얘는 안 바꾼 상황에서 하는 거지만 어떤 값이 대입되어야 되는지는 명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풀어보고 역수를 취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함수를 바꾸지 않고 y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럼 아까도 본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된 건 이쪽에서 보면 얘는 기울기가 a분의 b라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b분의 a가 되는 거죠,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타 볼 때 이렇게 보느냐 이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지? 이쪽이 세타냐, 이쪽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서 탄젠트 구할 때 보면 얘는 탄젠트 이렇게 구하지만 얘는 탄젠트 이렇게 구하잖아, 그지? 그래서 탄젠트의 역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역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구한 걸 그냥 역수를 취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이긴 한데 이 역함수의 미분법은 사실 개수를 다루기가, 그러니까 이 변수를 다루는 게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가장 좋은 식은 역시 어떤 역함수의 미분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함수에다가 gx라는 함수를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합성함수를 시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주 예쁘지는 않아요. 예쁘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값을 구할 때 a를 구하려 그래? 그러면 이게 사실은 b였죠. 아까. b를 구하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돼서 f'a분의 1까지만 끄집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변수 하나로만 바꾸시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작업도 요 모양도 아주 예쁜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이 다루기 어려운 거는 이 변수랑 이 변수가 여기까지는 변수가 같지만 실제로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 변수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변수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자꾸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죠. x는 함수가 3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의 dx분의 dy를 구하려고 해요. x로 미분해도 되지만 여기 dy가 몇 개가 나와. 몇 개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해서 바꾸는 방법도 방법인데 나는 아예 그냥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dx분의 dy를 그냥 바로 구하면, 여기서 바로 구하면 얘는 1은 3, 6y dx분의 dy 마이너스 2 dx분의 dy 여기는 0이죠. 따라서 여기가 dx분의 dy를 못 꺼내면 6y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돼서 dx분의 dy는 1이에요. 그럼 이 y를 x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는 거고 표현하기 힘들면 그대로 둬야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역함수의 미분을 구할 때 보면 이게 y가 y 함수로 나오는 경향이 많죠. 요걸 이제 우리가 역함수에서 x랑 y랑 자리를 바꾸니까 얘가 x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조금 그렇죠. 근데 얘 만약에 이 방식으로 풀겠다 그러면 얘는 그냥 미분하면 y로 미분하면 여기서 dy분의 dx가 나올 거고 여기서 미분하면 y로 미분하면 6y 마이너스 2 되잖아. 그러니까 역수 취하면 분의 1 끝 이렇게 되잖아. 이거보다 식이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는 좀 하나의 기술적인 테크닉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되게 좋아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좀 복잡하게 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쓰니까 이렇게 길어졌던 거지 실제로 여기는 왜 이렇게 짧아요? 많이 했잖아. 많이 했잖아, 그치? 많이 했으니까 그냥 얘네로 일레오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일일이 6배 해서 n제곱 해주고 다시 미분해서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할 수 있죠. 간단할 수 있죠. 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 하고 요 다음의 내용이 이계도함수예요. n계도함수까지 가는데 여러분은 이계도함수만 배우시면 돼요.
관계도까지도 얘기할게요. 이때까지 선생님이 엄청난 얘기를 빼먹고 했네요. 미분 가능해야 돼요. 미안해요. 이때까지 수업에서 계속 빼먹고 얘기했어요. 미분 가능해야 돼요. 이때 미분 가능해야 돼요. 알겠죠? 얘가 미분 가능할 때 이 미분 가능은 지금은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쉬운 문제고 나중에 가면 미분을 했는데 그 미분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값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함수를 이렇게 쪼개놨더니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빼놓고는 대부분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미분한 것을 dx분의 dy라고 하죠. 또는 뭐 dx분의 d fx라고 하죠. 이것도 미분 가능하면 이계도 함수는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걸로 돼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식은 y를 미분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dx분의 dy 미분한 애를 미분하겠습니다. 이렇게가 돼요. 이게 함수니까. 아니면 이걸 y 프라임이라고 써줄 거거든요. 괜찮죠? 알아볼만 하죠? 따라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괄호 안 써요. 자, 여기에 제곱만 있어. 여기만 제곱이 있으면 x제곱으로 미분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없으면. 알았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D 다음에 여기 2가 있어? 아, 그러면 이게 더해요. 그러니까 밑에 이거 제곱도 x제곱이 아니라 dx의 제곱이에요. 알겠어요? dx의 제곱.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런 건 가능할까? 이런 식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제 안 써도 되는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제 dx 제곱분에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마치 t로 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t로 하는 거예요. x제곱. 이건 t라고 보면 여기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걸 미분한 게 이렇게 나와. 그럼 2t 플러스 1이니까 t 대신에 x제곱 집어넣으면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한 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분을 하는 변수를 x로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축상에서 얘를 x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건데 뭐 이제 더 나아가면 x제곱의 좌표를 이렇게 이게 사실은 치환한 거예요. 치환한 식이에요.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이렇게도 놓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여기를 lnx라고도 놓을 수 있어요. lnx를 하나의 수수, 하나의 단위로 봐서 그럼 여기가 1, 2, 3, 4 이렇게 가요.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언제 쓰냐면 그런 거 쓸 때 쓰죠. 로그가 더 훨씬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자료 조사를 했더니 그런 거 있죠. 컴퓨터에 연결된 허브를 개수를 조사하는 거 이런 거를 연구 주제로 여러분 우리는 할 일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다가 사실 구글도 튀어나오고 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컴퓨터에 연결되는 허브의 개수를 조사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허브가 몇 개가 연결돼 있을까? 뭐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다 적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조만조만하게 있어요. 조만조만.
이게 한 10개, 20개 뭐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큰 구글 이런 거는 엄청 뭐 수억 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수억 개 X축으로 표시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죠? 여기 뭐 아예 이쪽이 없으면 이쪽만 이렇게 다뤄서 할 수 있는데 이쪽 이게 물결 표시도 있거든요. 이게 건너뛰는 거야.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프상에 그리려고 했더니 뭐 10개도 써요. 이게 20개도 쓰는데 15개도 써야 돼. 그럼 이게 15개를 표시하려면 좀 그렇잖아, 그치? 좀 그러네. 뭐 이렇게 되죠. 100개도 있어요. 여기도 값이 있고 1000개도 있어요. 1000개도 있고. 이제 이런 걸 표시할 때 이제 하는 게 로그로 단위를 바꿔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예 로그로 그냥 여기 로그 x라고 하면 20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주고 100이 얼마가 돼요? 샤워하지 2가 되주고 3이 되주고 1000이 만이 4가 되주고 이렇게 해서 값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여기서 직선을 다 해주고 있으면 이게 직선 함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쫙 펼치면 이게 로그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게 치환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확장을 하면 여기가 x라는 건 x에 대한 미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읽기에 x 제곱으로 미분한 게 아니라 dx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n개도 함수도 할 수 있어요. 할 일은 없지만 n개를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 n번 미분했습니다.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건 여러분이 이계도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이계도 함수가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수학에서 드디어 이제 변곡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계도 함수를 써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배우는 거고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도 이계도 함수를 쓰죠. 3계도 함수는 안 써요. 이계도 함수까지 써요. 이게 누가 나오냐면 여기서 가속도가 나와요. 위치, 속도, 가속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죠? 수투에서 위치 2번 미분하면 가속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속도가 이계도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투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계도 함수를 막 시킨 거예요. 자, 질문 있어요?